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과연 이번에는 누구 차례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덜덜 떨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떨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지 않을까요? 이미 트럼프 일기 때 미국과 중국은 무역으로 크게 한판 싸웠고요. 이때 당시 결국 중국이 항복 선언을 하면서 무역 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정도 쉬었다가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트럼프 일기 때에 비해 현재 중국의 경제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시진핑은 아마도 크게 두려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역시 트럼프가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국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조금은 덜 떨고 있을 수 있겠지만 트럼프의 손가락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5달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가 대중 수출 규모를 22년 만에 추월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 수출 역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그렇지만 한국은 이때 당시 무너져가는 중국을 대신하여 잘 나가는 미국향 수출을 통해 전체적인 무역 흑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미국이 한 줄기 구세주처럼 다가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한국의 수출 금액을 보면 2022년에는 고금리,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수출이 감소한 이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상당 부분 미국으로 수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대중 수출은 2021년에 피크를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파란색으로 표기된 대미 수출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 현대차, 기아 자동차가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죠. 이러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미 수출이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줄은 이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트럼프가 환율을 통해 한국을 때리려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은 이것은 트럼프가 했다라기보다는 미국 재무부에서 매번 하는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매번 3가지 조건을 걸어두고 3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2개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 수출이 부진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조건을 만족하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2023년부터 수출이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항목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항목인 외환시장 개입은 한국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X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것은 한국이 일부러 원화 약세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원화가 약세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한국이 일부러 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달러 강세가 나오니까 상대적인 원화 약세가 나왔을 뿐 한국은행에서 일부러 원화 약세를 만들기 위해 시중에 원화를 팔고 달러를 매입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중에 달러를 매도하면서 원화 강세를 만들어도 부족할 판국에 무슨 외환시장 개입인가요? 어지간하면 외환시장 개입 항목은 한국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환율 조작국에 지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일단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상 원화 약세를 이대로 두고 보기에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한국은행에서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면서 환율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어느 정도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럼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환율 관찰 대상국을 지정하는 것일까요? 바로 무역 적자를 줄이고자 함이죠. 특히 트럼프가 무역 적자에 매우 민감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을 향해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보복 관세를 매기고 추가 관세도 매기고 미국의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무역 수지 적자는 줄어들지 않았고요. 게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적자 폭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시 바톤을 이어받았는데요. 그럼 트럼프는 이제 무역 수지에 대해서 과거와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트럼프는 당선 전에 관세를 매우 아름다운 단어라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동맹국에 대해서도 보편 관세 10%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만약에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한국산 제품의 수입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트럼프는 관세를 내기 싫다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세 인상이 아닌 법인세 인하라는 혜택을 받으면서 오히려 제품을 더 잘 팔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관세로 인하여 무역 적자도 줄이고 미국 내 투자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세만 가지고는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2명의 트럼프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한쪽은 달러 강세를 주장하는 트럼프이고 다른 한쪽은 달러 약세를 주장하는 트럼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달러 강세를 원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트럼프의 본심이 하나둘씩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1기 때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가 2달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 쭉 아래로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트럼프는 달러 강세를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들에게 트럼프는 달러 강세를 원한다, 이러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당선 초기에는 지금처럼 달러 강세가 이렇게 나왔지만 어떤 이벤트로 인하여 하락 반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도대체 요즘 미국이 너무 잘 나가는데 무슨 이슈로 달러를 하락시킬 수 있을까요? 생각을 좀 해볼까요?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경제 지표는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실업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서 대선을 위해서 정부 일자리를 과도하게 높이면서 고용이 좋게 나왔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내려올 차례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 효율부가 정부 부처를 400여 개에서 99개로 줄인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과도하게 잡힌 정부 고용을 일론 머스크, 트럼프가 가만히 둘까요? 아래는 최근 3개월간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정리된 것인데요. 제가 전체 일자리에서 정부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로 정리를 드렸습니다. 2024년 8월 달에는 52.5%, 9월 달에는 13.9%, 10월 달에는 333%나 찍혔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발표된 10월 달 고용에서 만약에 정부 쪽 일자리가 없었다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겁니다. 그만큼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일자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부 쪽 일자리를 활용하여 고용 불안을 막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초에 발표되는 11월 달의 고용 수치, 내년 1월 초에 발표되는 12월의 고용 수치, 이런 것들을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다면 한국 증시 입장에서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약세가 나오고 상대적인 원화 강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진 않아 보여요. 트럼프는 무역 적자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달러 약세도 필수적이지만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산 제품을 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미국산 가스와 원유 수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산 무기도 더욱더 수입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전체적으로는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몇몇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섹터별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달러 강세, 달러 약세,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로 인하여 한국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질 가능성, 이것을 열어두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